자연스럽게 근데 이렇게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바로 이제 정책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원래 그 시의회 회의록을 읽는 게 약간 습관이긴 했는데 그러세요? 저희 박예린 기자가 처음 이 의회 회의록을 읽었을 때 반응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혹시? 어땠죠? 오 이런 게 있었어. 오 재밌네. 그래요? 원래 박예린 기자가 특기가 콧방귀예요. 뭐든지 콧방귀 끼고 되게 염세적으로 반응하거든요. 대본에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곤란하게. 쿨해 보이시는데. 네. 근데 그거를 보고 재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보통 재밌다는 이야기 잘 안 해요. 재미없다는 이야기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재미가 진짜 막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흥미였던 거죠. 왜냐면 저는 남양주 토박이여가지고 네. 남양주시에서만 이제 20년 넘게 살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의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흥미를 느꼈다는 거지. 뭐 제가 언제 콧방귀를 끼고 뭐 되게 황당하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한번 좀 네. 말씀 나눠보고 싶었던 문제가 네. 도서관 문제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계기가 이제 출발이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 남양주에 있는 도서관을 거의 다 가봤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제일 첫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건 역시 오남도서관이었고요. 네. 왜냐하면 박예린 기자가 바로 앞에 살고 있어요. 바로 앞에 살고 1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정약용 도서관. 네네. 역시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진접에 있는 다른 도서관들도 좀 보고. 진짜 보죠. 그리고 그 무렵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코로나가 왔어요. 네. 정약용 도서관 지어지고 나서. 네. 근데 그때 시민들이 많이 의견 좀 제기했던 게 열람실이 없다. 열람실이 줄어들고 있다. 네. 근데 이게 한 도서관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네. 뭔가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 주변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마침 관련한 정책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번에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하면서 그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다산동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구의 상황까지는 제가 전면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네. 다산동만 사례로 봤을 때 1, 2동 합쳐서 14만 인구예요. 그래서 14만 인구인데 이 14만 주민들이 정약용 도서관 단 한 곳을 이용하고 있죠. 약간 과밀 현상이 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정약용 도서관은 물론 이렇게 설계할 때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특성화된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화 수요까지 같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설계가 됐어요. 애초에는. 그래서 열람실을 적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공연장이라든가 세미나실 그리고 또 공간의 어떤 미학적인 것까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도서관이 없다. 그래서 다산동의 그 14만 인구를 같이 이제 그 수요를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추가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다산동이 또 이렇게 된 이유는 원래 그 도농역에 도농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옛 도서관이어서 열람실 위주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게 학습자 수요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정약용 도서관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맨 자리 경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도서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뭐 학습자 중심의 어떤 열람실 수요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문화 수요 또 뭐 창작이라던가 또 독서 외의 어떤 그 밖의 활동들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이제 도서관을 하나 더 추가로 건립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부지가 있으십니까? 위치가 네.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그 다산동에 그 버스 차고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투슨 플레이스 그렇지. 거기죠? 그 다산역에서
저희가 항상 물센터라고 부르는 곳이 아,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가는 길에 차고지가 있죠. 예, 몬스타고지인데 거기가 네. 이제 그 이전을 앞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버스차고지가 이전을 할 건데 네. 거기는 아직 계획이 어떤 것 시설이 들어올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주민들은 거기에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오길 바라죠. 그리고 다선동 주민들은 이제 도서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좀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지금 정약용 도서관 같은 이제 복합문화공간의 어떤 기능을 하는 도서관이 좀 세워지면 저는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물론 주민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될 것이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좋을 것 같은데요. 근처에 학교가 좀 많이 학교가 많죠. 거기 있어가지고. 다산동은 맞아요. 초등학교가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그 발언이 센 발언이 뭐였냐면 원래 시에서 거기를 그 남양주시 문서고가 있어요. 남양주시의 어떤 그 기록물들, 그런 문서들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문서고가 있는데 그게 지금 만고율이 99%예요, 거의. 그래서 새롭게 뭘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는 그곳에 짓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민들은 절대 원하지 않죠.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와야지 거기에. 남양주시의 문서고는 남양주시청에 가까운 곳에 져라. 그래야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제 세게 오분 발언을 해가지고 그 계획이 철회가 됐습니다. 예, 기록문화센터를 짓겠다는 시의 그런 계획을 철회시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를 이제 버스차고지를 또 이전을 빨리 해라라는 또 목소리를 이어서 냈고, 그러면 거기를 뭐 어떻게 조성할 거냐, 차고지 이전한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주민 의견 수렴해서 또 목소리를 내야죠. 그러면은 만약에 새로운 도서관이 더 필요한 건 알겠는데. 네. 그 도서관이 어떤 모델이어야 된다에 대한 계획도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복합문화공간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정약용 도서관 같은 경우에 처음 지어질 때 제가 딱 가보고 첫 번째로 느낀 게 뭐였냐면 이제 보유 장서를 자랑하던 시대가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어요. 그전에는 뭐 오남도서관만 하더라도 최대한 책을 많이 꽂아놓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다를 자랑할 때 우리가 이 정도의 책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하나의 지표였거든요. 근데 일단 책이 적어요. 보여지는 책은. 뭐 창고에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책이 적고 칸막이형 열람실은 아예 없었고요. 공간 대여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네, 제가 느꼈던 그런 컨셉은 그런 방향이었고 네. 화도에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 아마 가보셨을 텐데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거에 추가해서 뭐 공연장도 있고 그리고 밴드 연습실도 있고 그리고 춤추는 그 댄스 연습실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보컬 트레이닝 센터 그런 데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복합문화 공간으로 진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네. 칸막이형 열람실을 원하는 수요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있어요. 네. 있죠. 근데 의원님의 그 발언 회의록에서는 보면은 그 칸막이형 열람실을 지칭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람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봤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열람실 증서를 뭐 예전의 어떤 방식대로 이렇게 칸막이 있는 열람실 뭐 굳이 그런 걸 고수하는 게 아니라 열람실 증서도 또 학습권 보장의 한 축이니까 저도 도서관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또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지금의 트렌드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사실. 그래서 정약용 도서관이 지금 이렇게 지어져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되게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인데 자석수가 적으니까 와서 자리 경쟁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현실을 위해서 조금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그래서 이제 발언을 좀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연수를 갔다 왔는데 대만의 타오 위안 시립도서관을 좀 벤치마킹을 했어요.
물론 거기는 이제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22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정약용 도서관의 4배 규모예요. 네, 엄청 크죠. 그래서 거기가 보니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8층 규모인데 각 층마다 세대가 틀려요. 세대. 세대요? 예, 세대. 네. 그러니까 이제 1층인가 2층인가는 2층은 이제 노년층이고 그다음에 영유아층. 그다음에 청소년층. 그다음에 성인층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층들을 구분해서 모든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좀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거기 관장님의 어떤 철학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독서는 재미있다. 그리고 도서관은 흥미로운 곳이다. 라는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것이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세대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책을 안 보고 매체에 좀 이렇게 종속되어서 이제 그거 위주로 이제 이렇게 그 여가 생활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도서관은 남양주에도 또 제 지역구면 더 좋겠고 정약용 도서관이 하나 더 지어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정약용 도서관이 1층이 키즈존으로 맞아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약용 도서관에 처음 공부하러 들어갔을 때는 2층까지 개방이 되어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구조라 시끄러워요. 사실 조금. 그래서 학습자 입장에서는 공부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공간이어서 맞아요. 층별로 나누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의 집 앞에 있는 오남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공연장이 있어요. 있는데 지하 1층에 들어가 있고 1층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2층, 3층에 이제 열람실, 뭐 디지털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층만 분리를 해줘도 사실 학습자들은 훨씬 편하게 생각을 하고 소음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되니까. 근데 요즘 그게 많이 없어져서 조금 시끄럽고 불만이 나오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방금 박예린 기자가 이제 학습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네. 사실 제가 그 의원님의 그 5분 자유 발언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 보고 네. 약간 지금 오해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분들이 도서관을 약간 박예린 기자를 포함해가지고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도서관이 노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도서관을 제가 어릴 때도 가면 도서관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보이는 팻말이 정숙이에요. 와, 맞아요. 네, 그게 도서관을 정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 제가 도서관 이름이 뭔지는 기억이 잘 안 네. 나는데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면 떠들어도 됨 이게 첫 번째로 딱 보여요. 멋진 글귀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 읽으려면 읽고 그 다음에 떠들려면 떠들고 그리고 뭔가 만들려면 만들고 토론하려면 토론하고 그런 곳인 거지. 우리처럼 시험 공부하려고 한마디 딱 세우고 누가 이야기하면 시끄럽다고 밀어넣고 저 사람 내쫓고 그런 시대의 도서관을 많이 목격을 해왔거든요. 저는 그게 네.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정약용 도서관도 보면요. 오전 한 8시, 9시 이쯤부터 자리 맡으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봐요. 이거를. 왜냐하면은 열람실이 부족한 건 많지만 말 그대로 열람실은 원래 기능은 열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열람의 기능은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썼으면 다른 사람들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박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없어요. 오전 9시에 딱 가서 점유하면 문 닫을 때까지 거의 내 자리입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게 며칠 반복되면 이제 점점 자기 살림살이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성을 쌓죠. 이게. 여기 왠지 다른 사람이 앉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열람실이 과연 현재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추세나 트렌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서관에 재미있는 곳, 뭐 창작과 어떤 문화를 같이 이제 영위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현실은 이제 학습자들이 또 이렇게 도서관을 꼭 가야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욕구들이 좀 있으셔서 네. 어떻게 이거를 절충을 하고 또 이렇게 도서관 정책을 추진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단순히 열람실을 있는 도서관을 더 지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또 분들이 계시니까. 네. 예, 그래서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폐관되면서 정량용 도서관으로 다 몰리니까 그런 좀 문제들이 좀 있었죠. 사실 뭐 도서관을 어떻게 짓겠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그런 거 많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아마 다 보셨을 텐데 뭐 지금처럼 정보문화교육센터의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진화하는 쪽으로 이미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고 네. 설사 그런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시험 공부를 지원하기 위한 칸막이형 도서관, 칸막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회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왜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필요해요. 생각보다. 왜냐면 사실 막 열람실에 막 자기 집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는 거는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다 관리를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보는 편이고 그렇게까지 내가 무조건 공부해야 하는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된다면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독서실을 가거나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근데 비싸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이 생각보다 비싸고 그게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도서관을 희망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하죠. 왜냐면 도서관은 네. 그 시민들의 세금이 이제 다 같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할 말 해봐요. 지금 이미 열려있네 지금. 아니 그쵸. 아니 근데 저도 그 정약용 도서관처럼 복합 문화 공간이 같이 있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자리가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 왜냐면 거기 약간 조금 딱 들어갔을 때 건물은 크고 안에 내부는 넓은데 약간 텅 비어있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거기 좀 누우면 되잖아요. 앉거나 바닥에. 바닥에 눕나요? 누가? 아니, 근데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서양의 도서관 많이 아마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바닥에 눕거나 앉아 있거나 퍼질러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아니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도서관은 어쨌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수험이라던가 대학교 가서도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러니까 전부를 다 열람실만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런 공간이 정약용 도서관은 아예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조그맣게라도 마련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 거죠. 지금 이렇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그 시민들의 어떤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이제 도서관이 학습하는 곳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문화 향유를 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약간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결론은 남양주시가 도서관을 많이 지으면 됩니다.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 네. 아직 도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너무 느슨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시급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도서관 건립을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냈고 좀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남양주시의 도서관 건립의 청사진을 제시해라. 네, 이런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견이 갈리네요, 저희도.